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행정법 정인영입니다. 5월 18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행정법 강론 마찬가지로 어제 이어서 가야죠. 25년도 소방 간부 문제에서 국가공무원법 문제였어요. 물론 이거 총론하고도 관련 있는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총론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만큼 국가공무원법은 총론, 강론 가리지 않고 나온다는 뜻이에요. 총론을 하시는 분도 알아두면 좋은 문제가 아닐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국가공무원법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총론하고도 관련이 있어서요. 총론 보시는 분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무조건 강론에서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가공무원법. 자, 공무원의 지위에 관한 거예요. 여기서는 공무원 지위, 특히 이제 징계 절차.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뭐 공무원의 의무라든지 또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국가공무원법에서 많이 나오는 게 공무원 징계 절차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 보수라든지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두 가지예요.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의무, 그다음에 징계, 요거에 관련된 판례가 주로 여러분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어요. 강론에서는 특히 이제 징계 절차 대부분 국가공무원법의 징계인데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징계를 하는 게 아니라 자 국가공무원법 13조 1항 2항을 봐서 징계를 할 때는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에 관한 당사자를 불러놓고 진술을 들어야 돼요. 징계 절차. 그래서 징계 절차에서 당사자 진술 절차 요거를 반드시 진행해야 되고요. 만일 이걸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 징계는 무효가 된다. 원래 법률에 어떠한 처분에 대해서 무효가 된다라는 글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건 명시적으로 써 있어요. 13조 2항에 징계는 무효가 된다. 자, 그러면 징계 절차에서 당사자 진술 절차를 마련하려면 일단은 무조건 징계가 아니라요. 자, 징계를 요구를 하겠죠. 자, 감독청이. 자, 한마디로 당의 공무원의 감독청이 그걸 면직, 그러니까 그 사람을 채용도 하고, 그 다음에 징계도 하고, 면직도 할 수 있는. 그래서 보통 그 권한자라고 얘기하죠. 권한청에게. 저러다가 징계를 요구를 해요. 물론 징계 요구할 때 만약에 이게 뭐 또 예산이라든지 그런 돈이 또 이렇게 문제가 됐던 그런 사안이라면 여기 징계 부과금도 요 5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5배 범위 내에서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자 5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이 징계 부과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물론 권한행정청에서 바로 징계가 아니라 징계위원회를 열어요. 그래서 당사자 의견 진술 절차를 거쳐야죠. 그래서 징계 수위를 정하겠죠. 징계 수위를 정하면 그걸 여기서 징계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징계 권한자에게 권한청에게 전달을 해요. 그러면 징계 권한자가 징계를 합니다. 그럼 본의 아니게 이만큼 징계 절차에 자 징계까지 나오게 징계는 처분인데 이거 나오기까지 그 해당 공무원이 계속 업무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이만큼 잠정적으로 확정된 거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직위해제를 합니다. 직위해제.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닙니다. 징계가 아닌데요. 직위해제를 하게 되면 과거의 포상의 흔적이나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진급 대상자에 못 올라가는 불이익이 발생해요. 따라서 직위도 뭐다? 직위해제도 처분. 근데 나중에 직위해제를 이건 임시적이에요. 신분은 유지, 직무에서 배제될 뿐이에요. 직무에서 배제. 그러면 신분은 유지하니까 월급도 나가고 공무원 신분은 그대로 있어요. 징계를 받아야 그때 가서 공무원 신분이라든지 그런 불이익을 받을 뿐이에요. 그러면 신분 유지하고 직무에서 배제되니까 월급이 100%는 안 나와도 그래도 왜냐면 뭐 일은 안 했으니까 출근 의무는 없으니까. 자, 그런 데서 만약에 새로운 직위해제 사유가 있다. 새로운 사유로 기존에 있던 직위해제를 제거하고 새로운 직위해제를 했을 때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는 폐지된 거예요. 폐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붙은 하자라든지 처분은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는 거죠. 왜? 폐지됐으니까 폐지된 처분을 갖고 소송하면 없는 걸 소송 대상으로 하니까 부적법 각하예요. 그래서 새로운 직위해제라면 이걸 갖고 소송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징계가 나오면 이제 직위해제는 장래를 향해서 소멸하고요. 장래 소멸하고 그 다음에 징계가 나왔으니까 징계가 그때부터 처분으로서 효력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렇죠. 징계 요청 뭐 이런 것들 하고 또 물론 이거는 강제적으로 면직되는 거고요. 의원 면직도 있죠. 당사자 공무원 갑이 자 권한청에게 저 사직하겠습니다. 사직원을 제출을 하죠. 사직을 원한다. 그러면 권한자가 또 바로 사직을 할 수는 없어요. 또 조사
또 심리해봐야죠. 왜 또 다음 권한, 다음 공무원이 배치될지 말지. 그럼 업무 공백이 생기니까요. 그러면 어찌됐든 수리라는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요 사이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직무를 떠나면 안 되죠. 만약에 요 사이에 자신의 직무를 벗어나면 그 직무 이탈이 돼서 징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또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사직원 제출한 것에 대해서 철회 또는 보정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수리 처분이 나와서 이제는 완전히 공무원의 신분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때는 철회 이게 안 된다는 것도, 거기다가 요때 공무원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뭐요? 표시와 진위가 다를 때, 비진위 의사 표시, 그럴 때 표시된 대로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진위가 뭔지 그런 거 따지고 있지 않아요. 왜? 공익이 중요한 공적 영역에서는 당사자 간의 의사를 더 중시하는 사법관의 민법상의 문제에 해당되는 비진위 의사 표시에 관한 민법 107조 1항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요. 그거는 사인과 사인 간의 문제지. 사인과 사인 간의 둘이 합의가 중요한 거고, 여기는 공법 영역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합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표시된 대로만 효과 발생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자, 이런 게 오늘 문제가 됐던 거였어요. 한번 볼게요. 자, 공무원 관계에 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거. 공무원이 직위 해제되어 있던 중, 여러분 임용 결격 사유는 무효예요. 무효. 그리고 임용 결격 사유가 발생하여 당연퇴직되었다면 그럼 무효예요. 처음부터 공무원이 될 수 없는 분이었잖아요. 나중에 직위 해제되었다. 직위 아직 신분이 유지됐다가 징계가 안 되고 복직이 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임용 결격 사유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복직도 무효입니다. 임용 결격 사유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복직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공무원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무효예요. 무효. 맞네요. 자, 두 번째,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나 취소는 사직의 의사표시 사직원을 낸 거, 그에 터잡은 의원 면직 처분, 수리가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면직 처분이 있고 나면 더 이상 이제 물 건너갔죠. 요단강타 오갔죠. 취소할 수 없다. 맞죠. 3번, 행정청이 현재 직위제 상태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새로운 직위제 사유에 의한 직위제 처분을 했다면 그 전에 있던 건 폐기되고 사라졌으니까 그 전에 있던 건 소송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철회되지 않은 이상 소멸되는 게 아니다가 아니라 그 전에 있던, 이전에 있던 직위제 사라진 겁니다. 이거 총론에서도 자주 나오는 거잖아요. 처분 대상이다 아니다 소송에도 나오고. 4번, 국가공무원,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당연퇴직된 경우에는, 여러분 이건 뭐 헌법에도 자주 나온 건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받았을 때 당연퇴직 합헌이거든요. 그 이후에 형법에 따라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 기성의 효과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나왔고요. 자, 5번, 공무원 연금 법령의 퇴직수당 급여 받을 구체적 권리는, 이거 총론에서 많이 나왔죠. 법에서 직접 나오는 게 아니라 행정청의 결정이 있어야 되고, 그 급여 결정 그건 처분이다. 급여 지급 결정 이거 처분이다. 이거 요 5번 지문하고 요 특히 요거 이제 4번 지문도 그렇고 3번 지문도 그렇고 요 3, 4, 5번은 총론에서 그것도 행정소송의 대상이다 아니다 처분을 얘기할 적에 많이 나오는 지문이에요. 이건 총론 강론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정리 잘 하셨으면 또 내일부터 또 총론으로 들어가서 함께 하셔야죠. 주말 잘 보내세요. 정윤영이었습니다.